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2021년 영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Vietnam's Vinfest would be even better than Korea's Kia. 번역하면 베트남 핀페스트가 한국 기아보다 나을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 대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도 자동차 그룹별 판매량 순위에서 현대기아 그룹은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런 한국 자동차 산업을 베트남이 뛰어넘었다니 왜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온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기사의 충격적인 반전이 전해져 왔습니다. 영국 언론이 쏘아올린 자궁공에 두 나라가 들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이없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넘었다며 자화자찬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기 전부터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자국을 비교하는 일명 국뽕 영상들이 핫했습니다. 텀이 유저라면 한 번쯤 봤을 이 짤,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관심도 엄청났습니다. 저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 채널은 어느새 92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진국인 영국에서 이런 기사가 딱 하고 나왔으니 꿈은 이루어졌다 라고 하며 축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기사는 그저 달콤한 꿈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전해져오는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영국 기사에 나왔던 빈페스트라는 기업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17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요. 설립한 지 불과 1년 만인 2018년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빈페스트는 첫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초기 모델치고는 말이죠. 그리고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 신생 브랜드를 만들면 저가 자동차부터 만들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면 프리미엄급 라인까지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빈페스트는 신기하게도 바로 프리미엄급을 생산했습니다. 꽤 잘 나온 초기 모델과 빈페스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고 영국 언론에서는 베트남 자동차가 기아를 넘을 것이라 설레발을 친 것인데요. 그런데 영국에서 저런 설레발을 친 이유도 한국 때문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유럽과 북미 카르텔을 일본 자동차가 깨버렸고 그런 일본 자동차 뒤를 지금 한국의 자동차가 거세게 추격하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거듭났죠.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정말 빈털터리인 상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때 한국보다 훨씬 더 사정이 좋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 충분히 한국 뒤를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 근거로는 베트남 빈페스트가 내놓은 초기 모델들이 한국과 일본의 초기 모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자동차 초기 모델이 그 시절의 초기 모델보다 안 뛰어난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실제로 빈페스트는 나스닥에 상장되고 주가가 폭등하는 등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 되어갔습니다. 무려 115조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포드가 64조, GM이 62조, 현대차가 39조, 기아차가 32조, 현대기아를 합쳐도 빈페스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베트남 빈페스트의 프리미엄 전략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베트남의 자동차 보급률은 27명당 한 대로 매우 낮으며 당시 1인당 GDP가 2,600달러였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뻔한데 억 단위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어 판다? 한계가 벌써부터 보이죠? 자국 부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던 빈페스트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연 25만 대를 생산하는 생산 설비를 갖췄는데 판매는 겨우 3만 대. 2021년 실적은 7.5조 동 적자, 하나로 약 4천억 원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빈페스트가 이렇게 절망적인 적자를 보고 있던 이유, 단순히 고객 유치의 한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빈페스트는 팔면 팔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리는 이상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빈페스트의 자동차는 베트남 국산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국산 부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빈페스트 차량의 디자인은 이탈리아인인 피닌파리냐 등에서 맡아 개발했고 자동차 기술 개발은 BMW, 시멘스, 보쉬 등 세계 유명 기업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자동차가 된 것인데요. 결국 얼마 전까지 생산하던 파디가 럭스는 단종되었습니다. 파디는 GM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오페카르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었고 럭스 A20과 럭스 SA20은 각각 BMW 5 시리즈 X5 구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판매하다 보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을 주고 베트남산을 산다? 가격 경쟁에서 이미 아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빈패스트는 다시 살 길을 궁리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아예 전기차로 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을 생산한 지 단 4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2023년 말까지 내연기관을 폐쇄하고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선언. 2023년 8월 15일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되며 다시 일어나는가 싶었는데요. 덕분에 빈패스트의 시가총액은 113조 633억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팔면 팔수록 적자였던 기업이 전기차에 올인하고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나 성장을 하다니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게 진짜라면 축제가 일어나도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미국에 첫 수출한 물량 전량이 리콜 조치에 처해졌고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 자동차 무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빈패스트는 미국에서 파격적인 리스 상품을 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리스 요금 가운데 빈패스트가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지만 이 전략은 빈패스트의 발목을 스스로 잡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현재 82.35달러까지 치솟았던 빈패스트의 주가는 5.1달러가 되었습니다.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는데요. 영국 언론 보도에 앞서 베트남 언론 역시 빈패스트가 현대기아를 넘을 것이라며 쌀국수를 거하게 마셨는데 이제는 자국에서도 빈패스트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빈패스트의 패스트가 베트남어로 해와 비슷하게 발음되어 빈펜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패의 뜻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국의 산업 성장을 주목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베트남 기업에서 왜 대뜸 프리미엄 전략부터 내세운 것인지 정말 이해가지 않는데요. 현대에서도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남의 기술, 즉 해외 기술을 빌려와 만든 것은 맞습니다. 당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보다 탈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도 베트남과 사정이 비슷했지만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국민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 것인가 라는 목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처음부터 찐 부자들을 겨냥해 프리미엄 라인을 쫙 깔았지만 한국은 처음에 부자들만 살 수 있던 자동차를 점점 더 가격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이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에 힘을 쏟았고 1981년 국산화율을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베트남은 뼈대를 세우지 않고 이부터 진행하려다 보니 위기에 쉽게 무너져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가끔 한국 소비자들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니 우리 자동차 기업들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한국 자동차의 근황은 잘 나가는 중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글로벌 시장 실적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 기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국민들에게 더 친절해져 한국 자동차의 목표인 세계 1위에 꼭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